오늘의 쌀쌤, 오늘 뭐 배워요? 주제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여러분 안녕. 역사로 밥벌이하는 남자 쌀쌤이에요. 오늘은 가야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서 크게 두각을 나타낸 나라는 솔직히 말하면 아니거든요. 근데 분량이 선생님이 옛날에 중학교 학교 다닐 때보다 분량이 배로 늘어났어요. 가르치는 내용은 뭐 거기서 거긴데, 근데 왜 이렇게 분량이 늘어났나 이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임나 일본부설. 이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이 그 역사 왜곡을 좀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하고 잠식해 가는 과정에서 자기 나라의 민족이 우리나라의 민족보다 우수하다라는 걸 역사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들고 나온 게 이 개소리예요. 이게 뭐냐면 4세기부터 6세기에 이제 가야 지역을 직접 지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그래서 뭘 설치하고 지배를 하냐면 일본부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직접 가야 그리고 뭐 신라, 백제까지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당연히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초딩 싸움도 아니고 롤하다가 채팅하는 것처럼 개소리지 마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고, 이 점잖게, 그쵸, 선비의 나라답게 어떻게 반박을 하는 겁니까? 가야의 역사가 얼마나 발전된 역사고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역사인데, 그때 당시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는 미국이 아프리카한테 지배를 받은 거랑 똑같아 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가야의 역사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제 증거 자료로서 수업에 임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나오겠지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자, 첫 번째입니다. 초기 가야인데 제일 처음에 어떻게 건국이 됐냐면요. 지도를 선생님이 약간 신발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김해 지역이에요. 김해 지역에 구지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봉우리, 구지봉이라는 봉우리에 그 사람들이 그 봉우리에 올라가서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이제 막 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약간 뭐 한 굿 같은 거를 했겠죠.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뭔가 이게 섬뜩하죠. 자,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불렀더니 6개의 알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큰 알, 여기에서 작은 이렇게 셋, 넷, 다섯 이런 알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수로왕입니다. 이름 자체가 수로왕 하면은 알에서 빨리 태어난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수로왕이 이제 이 지역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나라가 금관가야고요. 나머지 얘네 5명도 뿔뿔이 다른 동네에 가서 이제 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가야가 6가야, 6개의 가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의 역사적인 이론을 봤을 때는 20개가 넘는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수로 왕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금관가야가 초기에는 잘 나갔다, 아래 크기가 이렇게 크다라고 큰 소리 칠 정도로 잘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페이지 62페이지로 가는데 전기가야로 갑니다. 금관가야가 등장을 합니다. 뭘 먹고 살았냐 라고 한다면 다 똑같아요. 뭐 농사 짓고 살아요. 이 김해 지역이 여러분들 1학년 때 사회 시간에 배웠죠? 무슨 평야? 김해 평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농사를 짓기 좋은 지리적 구점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농사를 짓고 살았겠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뭐가 나오냐면 철기가 많이 나오는 동네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배웠던 중에서 이런 단어 아세요? 변안. 요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그 뭡니까? 마한, 진안, 변안, 사만의 변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지역은 철기가 많았던 지역이더라 라고 하고, 혹시 여러분들 고조선 공부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중개무역을 하였더라. 근데 고조선이 이 위에 있는 중국과 이 아래에 있는 그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 이 수출과 수입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뭐죠? 수수료를 받아 챙겼는데, 그때 이 밑에 있었던 나라가 이 철기가 많이 나던 이 가야 동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나라는 바뀌지만 뭐는 바뀌지 않습니까? 천연자원은 바뀌지가 않죠. 아이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았다. 해상무역. 보시면은 바다잖아요. 바다니까 중국으로도 수출하고 일본으로도 수출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다.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랬던 가야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기가야의 맹주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 나갑니다. 왜? 돈이 많거든. 이랬던 가야가 작살이 나게 되는 게 뭐냐면요, 4세기에 광개토 대왕의 침략을 받습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랑 옛날에 배웠죠. 광개토 대왕의 침략을 받았던 이유, 일본이 신라를 공격했는데 이때 신라의 왕이 뇌물마리간이 광개토 대왕 찾아가서 살려주세요 했더니 광개토 대왕이 오냐! 여기서 말을 타고 도도도도 와가지고 이렇게 다 물리치죠. 그래서 더 내려와서 이 금관가야를 뭐 했더라? 약화시켰더라.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문화재가 호우명 그릇. 요거 벌써 여러분들 3번째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반복 is important.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약화되었지만 멸망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멸망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되는 게 신라의 법흥왕 때 멸망을 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이 후기가야는 전기가야가 약화되고 난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후기가야고요. 이 전기가야의 맹주가 금강가야라면 이 후기가야의 맹주는 대가야입니다. 지도에서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63페이지 지도에 나오긴 하지만 여기 내륙 지역에
고령이라는 이 내륙 지역에서 이제 있었던 대가야가 이 풍부한 이 농작물과 철을 바탕으로 똑같아 바탕으로 발전을 했다. 그래서 농사 짓고 뭐 철제를 바탕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요런 내용이에요. 뭐 크게 금강가야랑 다를 거는 없어.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위치, 금강가야는 이제 해상이라면 얘는 내륙 지역. 요런 차이점만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철제 갑옷이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오면 등장을 합니다. 철을 가지고 이제 갑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 롤에 보면은 700원짜리 그 철갑옷 있죠? 그거를 딱 만드는 건데 만들 때 선생님이 입고 있는 이 와이셔츠처럼 몸에 이렇게 핏하게 만들어야 이렇게 막 달리다가 안 벗겨지고 막 그러겠죠? 그쵸?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철을 가지고 재련을 해서 그렇게 핏하게 옷을 만드는 기술은요 지금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혀를 내두를 법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등적인 기술이 있는 가야가 어떻게 일본한테 지배를 당하냐 말이 되냐 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뭔 말하는지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후기 가야가 형성이 되는데 얘네 이 버풍학 때 이 전기 가야의 맹주였던 금강 가야는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이 버풍학 때 이 대가야와 신라가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그것도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버풍학 때. 그러니까 이 가야는 생각보다 별로 다들 안 친한 것 같아. 이름만 같지만 니들 생각을 해봐. 옛날부터 형으로 모셨던 이 금강가야는 금강가야는 신라한테 멸망을 했는데 이 동생인 대가야는 신라와 동맹을 맺잖아. 이것만 봐도 그 같은 가야라고 해서 막 엄청 친하거나 막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 복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따로 노니까 그쵸? 이런 상태인데 동맹을 맺었는데 이 신라의 공주가 대가야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데요. 갈 때 누굴 보내냐면 신라의 뭐 신하들, 신라의 이 노비들을 같이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신라는 굉장히 잘 나갔던 선진국이었고 가야는 좀 비리비리한 나라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신라의 이 강력한 선진국에서 공주도 왔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신라의 신하랑 노비들이 왔으니까 이 가야 입장에서는 전 백성들한테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야. 우리 대가야가 선진국이었던 신라와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 잘 나간다. 증거가 있다. 증거가 이 신라, 이 노비들 신하들이야. 봐봐 하면서 이 신하들을 뿔뿔이 가야의 전 지역에게 퍼뜨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야 옷을 입고 이렇게 살게 만드는데 이게 신라의 계략이었어요. 이게 무슨 계략이냐면 이 신라인들이 아까 말했지만 가야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죠. 이걸 하루아침에 옷을요 가야의 옷에서 신라의 옷으로 바꿔 입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많은 가야인들이 멘탈이 붕괴가 되죠. 그리고 스스로 막 분열이 돼서 싸우자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꼭 뭐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맛을 봐야 하니 그냥 싸우기 전에 이제 항복하자 이런 사람도 생기면서 분열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풍왕 때가 아니고 진흥왕 때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후기 가야 연맹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내용이 좀 간단하죠. 사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가르칠 게 없는데 교과서 내용이지만 5페이지 가까이 많은 양을 허비하면서까지 가야를 강조한 이유가 첫 번째 임나 일본 부설 때문이었다라는 거 하나. 그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왜 가야는 연맹 왕국이냐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파트는 고대 국가 단계예요. 고대 국가 단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 시스템은 중앙 집권 체제입니다. 지금 21세기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의 체제는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 국가에서 선진국이 되려면 왕권이 강한 중앙 집권 체제가 돼야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이 가야는 나라가 20여 개나 될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통일이 되지 못하는 그런 국가였다고. 얘네들은 왜 그러면은 고대 왕국이었고 중앙 집권 국가로 이제 발전을 못했냐? 옛말 이런 말이 있잖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왜 뭉치지를 못했냐? 65페이지 문제예요. 4번 문제예요. 왜 못했냐라고 하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른쪽에는 신라가, 왼쪽에는 백제가 간섭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주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로서는 발전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신라에게 안타깝지만 멸망을 하게 되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가야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우리가 한 인간을 이렇게 바라볼 때 무한한 이제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무한한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답답하고 좀 우라통이 터지고 막 가르쳐주고 싶지만 그 사람이 혼자서 깨우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섭을 하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삼국과 가야의 문화, 삼국과 가야의 종교, 삼국과 가야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의 주제. 말을 걸어, 임마. 아, 지금 테스트를 임마 어떻게 그러니까 말을 걸어. 한번 해보게. 풀로 가보게. 써봐.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오늘의 하면은 네가 쌤 오늘 뭐 가르쳐요?